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내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모 씨. 재학 3년 동안 교사들의 욕설과 성차별적인 발언에 시달렸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김 씨 등 폭언을 들은 학생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어 대응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렇게 성적을 비교하시면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더 공부를 못한다. 아니면 졸고 있는 학생들한테 저렇게 졸면 나중에 술집 가서 일한다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 씨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 해당 학교 졸업반 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인권 침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학생 347명 가운데 87명이 응답한 조사에서 57.5%가 교사로부터 욕설과 협박 등 폭언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10.3%는 상담 중에 다리를 쓰다듬는 등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김 씨와 평화인권연구소 왓은 학생들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학교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제주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학교 전체에 대해서 인권 침해 사안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 피해 학생들이 2차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조사의 기준이 모호하고 편향적이라며 교육청이 객관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단 사실이 있었으니까 학생들이 얘기를 했을 테고, 그렇지만 그 한 명 또는 두 명의 선생님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게. 지난해 1월 제주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일선 고교의 인권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서 교육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그제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옥상에서 불이 나면서 직원과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죠. 화재 당시 경보나 안내 방송도 없었고 투숙객들의 대피를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특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드림타워 38층 옥상 냉각탑에서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며 불이 시작됩니다. 강한 바람에 연기가 퍼지면서 놀란 직원과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별다른 화재 경보나 안내 방송은 없었습니다. 불이 난 냉각탑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주는 화재 감지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텔 측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는 건축법에 따라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특별 피난 계단과 피난형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림타워 측이 작성한 소방 계획서에도 불이 나면 층별 담당 직원이 투숙객들을 이곳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이 나자 아무도 계획서에 따라 대피를 안내하지 않았고 불이 다 꺼진 뒤에야 문제가 없다는 방송만 내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실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발생했던 옥상 화재는 완전히 진화가 완료돼가지고요. 지금은 정상 업무에 복귀하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그에 맞게끔 적절한 조치가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되지 않아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드림타워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CCTV로 확인하는 등 특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평상시에 직원들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법사항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제주소방서는 1년에 2차례 해왔던 드림타워의 합동화재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유가 고공행진 속에 제주 지역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2,100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어제 제주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은 전국보다 108원이 비싼 2,104원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2,100원을 넘어선 건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8년 4월 전국 유가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제주도는 이달 말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지난주 보건소 앞 인도까지 줄을 섰던 것과 비교하면 검사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해 양성이 나올 경우 확진 판정이 가능해지면서 검사 수요가 분산된 겁니다. 줄기는 했는데 저희도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언제 또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는 거고. 제주 지역의 PCR 검사 건수는 지난 11일 8,500여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그제 6,500여 건으로 22% 감소했습니다. 그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900명, 지난 12일 6,201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이틀 연속 줄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정보 대부분이 진료 시간이 끝난 저녁 시간에 입력되면서 일일 확진자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나오는 즉시는 저희가 그 자리에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결국 어제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6,011명이 발생해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8%를 기록하고 있고 또 70대 이상 확진자 4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3일을 정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내에서는 좀 더 늦은 26일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한 7,600명 또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가동률이 90%를 넘긴 준중증 병상을 기존 12개에서 22개를 추가로 지정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는 일반 병실에서 치료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광양 지역 동천과 서천 등 4개 하천이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유역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서천 합강 유역에 대한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도심 하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수 MBC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천과 서천, 억만천과 인덕천 등 4개 하천이 만나 광양만으로 연결되는 광양시 광양읍 기수구역입니다. 이 일대 2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는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갈대가 군락을 이루고 노랑부리 저새, 수달 등 법정 보호종과 멸종 위기종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습지와 하천으로 이루어진 동서천이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평가를 받는 등 생태적 가치도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일부에서 어떤 전문가들은 보고 나서 이렇게 귀한 생태 환경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느냐고 굉장히 놀랍니다. 보실 것처럼 지금 아까 저기 동서천 합류부에서부터 1.3km 보시다시피 갈대 군락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로 인근 지역은 도심 확장, 산업단지, 경작지 등이 산재해 생태적으로 단절되는 위해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동서천 합강유역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호과 함께 생물 다양성 회복에 나섰습니다. 동서천 합강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동서천 합강 생태 복원 사업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는 2025년 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류 관찰 때라든지 갯벌을 만지고 이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 활동, 시각적으로 주변 지역의 야생 동식물을 갖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양 동서천 합강유역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심 인근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생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역 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아침 공기는 서늘하지만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날이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모레인 금요일까지 10에서 30mm 정도로 많이 오진 않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속 60km까지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양호하겠고요.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9도, 동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9도, 남부 지역 18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바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흐리고 서늘함이 감돌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카루텔 직원 10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카루텔 네트워크 위탁 운영사인 항공종합서비스는 제주 카루텔 매각에 따른 다음 달 영업 중단을 앞두고 실시한 희망퇴직에 직원 115명이 신청해 추가 감원을 실시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운영사 측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위로금과 전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계획인데 노조 측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대한 협박으로 강제 퇴직을 당했다며 규탄했습니다. 제주도는 물류비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한 결과 사업 경제성이 있는 걸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지로는 제주시 월평동과 봉계동, 화북동 등이 제안됐으며 매입이 어려울 경우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검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255억여 원이 제시됐는데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보건소는 모 보건지소 소속 직원 A씨가 당직 근무를 하지 않거나 출장을 가지 않고도 수차례 허위로 서류를 꾸며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시에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해당 직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원 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원생 부모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학원을 그만두도록 유도해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판사는 허위 사실을 부모들에게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고 학원 운영에 어려움으로 이어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놓고 제주도와 행정시가 의견 충돌을 일으키며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 예고를 하지 않았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충분한 홍보 없이 단속을 강화하면 민원 발생 우려가 높다며 시행 유예를 요청하고 행정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거행됩니다. 이번 추념식은 올해부터 보상금 신청과 접수가 예정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상과 명예회복 등의 의미가 담길 예정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참석 인원은 제한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임기 중 3차례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참석 여부도 주목됩니다. 코로나19 3년째인 올해도 봄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돼 열립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전농로와 장전리 벚꽃 축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취소됐고 표선면 가시리 눅산로에서 개최 예정인 제주 유채꽃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서 열리는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는 방역 지침을 강화해 개최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